네,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FOMC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FOMC 결과물이 이제 내일 새벽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큰 변수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수급들이 일단은 뭐 크게 변화를 겪는 모습은 아니고요. 뭐 매도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고요.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합세 보이는 그런 국면이 좀 많이 있고 주가가 뭐 크게 밀린다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답답하더라도 일단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또 잘 지나가야지만이 또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겠죠.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면 조정을 통해서 지지선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그 추세의 어떤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답답해요, 지루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지수는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올라가고 나면 들어오는 과정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많이 올라가고 조금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10% 올라가고 한 5% 내려왔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박탈감이나 또는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시장은 일단 그래도 대형주들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1980포인트 지지선 일단 만들고 있고요. 장중에는 일단 플러스권도 넘어갔었어요. 1990포인트 넘어가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는데, 이게 분봉상에서 보시면은요, 저점 지지가 일단은 198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지해주는 것과 또는 이것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액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특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줘서 외국 그 대형주 쪽에 움직임들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또 오후에 확장이 된다라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 지지선은 일단 기관이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부담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점에 대해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FOMC라는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뉴스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내후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1.5%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번, 그 다음에 내후년에 3번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즉 내년에 3번이라면은 3번 다 하려고 그러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보다 빠르다라면 한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테이퍼링을 아무리 속도를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2배의 속도로 가게 된다면 3월 정도에 끝나고 금리 인상을 그 다음 달에 들어간다면 뭐 4월 조금 늦으면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4, 5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상 첫 번째 들어가고요. 하반기에 2번 정도 진행하게 되면 그런 흐름에 맞춰서 갈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일단 그 정도 3번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0.25씩 올리기 때문에 뭐 0.75%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0.75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1월달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한 3-4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2% 가까운 그런 금리를 내년도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악재를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발목을 잡는다든지 또 우려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럴 때 쓰는 것이야말로 주식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 눈치 보고 있고 또 그런 결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푸시가 들어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이 오늘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된다라면 일단 21선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5일선이 61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또 3000포인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지선 때와 그렇게 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버티는 형태의 모습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이 상태에서 지지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우리가 딱 걱정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또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경계심에서 비롯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좀 줄여라, 아니면은 지금 많이 수익 난 것들은 조금 팔아라, 그래서 현금화 시켜라, 일단 다가오는 변동성에 조심하라, 대비하라,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연기금 130억, 그 다음에 금융투자 400억, 요 정도 매도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1200억 순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업종별 현황 한번 봐야 돼요. 업종별 현황 보시면은 오늘 뭘 팔고 있을까요? 지금 제조업, 금융업, 금융주를 계속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화학주 등등인데 뭐가 없어요? 전기전자. 전기전자는 지금 매도가 별로 없어요. 네, 오늘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기전자 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많이 빠지는 않겠네, 외국인들의 수급도 크게 나빠지진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은 사실 이제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 윗주의 그런 모양새,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거, 이런 모양새들은 네, 특별하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전기전자 쪽을 잘 버텨주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보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럴 때는 그냥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진짜 조금만 대응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SDI가 어제 이어서 주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LG화학이 추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현대차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특별한 그런 상황은 없다. 특별하게 지금 뭐 공포스럽다거나 위험하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 게임주가 좀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요것도 뭐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저점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저항에 맞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추세를 본다라면 여기 67만원 정도까지 내려와도 괜찮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NC소프트도 뭐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뭐 부담감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좀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올랐어요. 지금 오늘 보시면 치료제나 또는 이제 이 백신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오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장중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16%대인데 오늘 한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치료제, 그다음에 어떤 진단 키트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시제는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는 좀 별거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올라간 게임주들은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그냥 이건 반등이 아니라 지지되고 있다. 네, 그냥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특이하게 좋은 거나 나쁜 건 없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예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오후에 밀어 올려준다라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커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19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물론 5월까지는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관들 총계 시점에서 기관들이 지금 대응하는 물량들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담스럽진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보다도 매도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이 매수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락 종목이 이제 매도 쪽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일단 요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에서의 어떤 보합
네, 그런 식의 움직임들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보죠.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습니다. 570억이에요. 하이닉스랑 둘이 합치면 거의 지금 800억가량 순매수인데요. 기관들이 대응하는 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합쳐봤자 얼마 안 돼요. 지금 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훨씬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전기전자 쪽에서 좋은 흐름을 예상해주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늘 콜라홀딩스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왔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저점권에서 이제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SDI 같은 경우 삼성전자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TNG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쪽에서 오늘 주가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변화가 좀 안 좋게 만들어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저점권 하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이 밀린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좀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KTNG는 무슨 재료가 있나요? 갑자기 급락한 것은 무슨 악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관련 담배 판매 중단,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네. 이건 근데 관련 담배 영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재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등등등으로 인해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네, 그런 소식이 이제 악재로 전해지면서 주가 떨어졌는데, 꼭 KTNG가 그 담배 판매가 좀 중지되는 그런 부분, 영업을 중단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휘청거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악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수급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같이 빠지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날 이제 제주도에서 지진이 나온 것 때문에 지진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삼형 엠텍이었던가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지진 관련주였는데, 이게 보면 아침에 빵 떠서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 거의 대부분, 지진 관련주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든지 이런 식의 대북 관련주, 이런 것들 이슈 나오면요, 다음날 빵 뜨기는 하는데 다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는 팔아먹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야 그냥 어차피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냥 지켜보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팔아먹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재료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급등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둘 다 바뀌었는데요. 오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크게 좋아질 만한 이슈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나빠질 만한 이슈도 없습니다. 그냥 수급 하나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긴 한데, 수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들어가시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침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죠. 오후 늦은맞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오늘을 패스하시고 나서 이 FOMC에 대한 이슈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굳이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대응하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마감 상황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